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건축 신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까지 이 건축물의 건축편에 사전 결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건축 허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신고 배울 차례인데, 사전 결정과 건축 허가는 한 패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전 결정과 건축 신고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건축 허가 대상인 것에 한해서 사전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는 무슨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배울 거고요. 이 건축 신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고,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여겨질 거예요. 계속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고 또 암기할 부분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해당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 허가에 비해서 건축 신고는요, 가볍기 때문에 그냥 신고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보다 규모가 다 작습니다. 그걸 감을 가지시고 내용을 보셔야 되고요. 자, 먼저 건축 허가 신고 대상, 건축 신고 대상을 보면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원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인데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건축물인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일단 해버리면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 건축물도요, 원래는 이제 허가 대상 건축물인 거죠. 그런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냥 신고를 하면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준다는 건데, 자, 그러면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건축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다양하게 변주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먼저는 이 1번과 그 다음에 5번의 기억번을 엮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이요, 작은 건축물인데 어떤 건축물이냐면요. 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할 때, 자, 그런 때 신고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연면적이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인 건축물인 경우 2층일 때, 자, 그런 경우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이죠? 자, 이런 경우는 신고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축이 아닌 증축, 개축, 재축인 경우는요, 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그때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면적과 이 바닥 면적은 차이가 나죠, 분명. 이것에 대한 내용은 후에 이제 배웁니다. 이 바닥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 각 층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건물이 몇 층으로 되어 있든 간에 벽이든 기둥이든 이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를 이제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연면적은 그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증계제인 경우 신고를 하면 되는데,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증계제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렇게 1번과 기억번 같이 연결해서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 2, 고 3 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일 때, 그럴 때 이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미만이고요. 그리고 또 3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는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3층도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만이니까. 자, 이런 건축이 관농자 지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을 때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면 신고만 하면 되는데요. 다만 또 예외 조건이 있는데, 지방붕, 지도단위 계획구역, 방제구치구, 붕괴위험지구는 제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연이 고산미가 나오는데요. 대수선인 경우입니다. 근데 이 대수선도 밑에 또 대수선이 나오죠. 자, 위에 대수선은요, 연 2, 고 3미예요.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수선을 할 때, 그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요. 자, 4번은요, 소규모인지 대규모인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의 이런 수선일 때, 이런 수선을 할 때, 그럴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이런 수선이, 이것도 대수선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대수선 조건 중에, 수선 조건 중에요, 이 내력벽인 경우에는 벽의 면적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경우였고요. 기보틀, 기둥보 틀은 무조건 3개, 셀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3개 이상 수선할 때, 그 다음에 이 방화벽하고 내기보틀 바주, 이 바닥하고 이 주계단은요,
건들기만 해도 대수선이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이 바닥 또는 벽, 그 다음에 방화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할 때 이런 대수선인 경우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축물에서 요 정도 수선하는 어느 층에 해당 층에 요 정도 수선하는 그런 대수선인 경우는요. 그것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요 니은, 디귿, 리을, 비읍도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되는 겁니다.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할 때 증축하는 거고요.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서 건축할 때, 그 다음에 이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그 다음에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화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등등등 이런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이런 경우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암기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103표, 자, 52 공장, 103표 52 공장, 실사를 봤는데, 이제, 고2 창고 2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온실 400제곱미터,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전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런 숫자에 대해서만 연희 고3미, 그 다음에 103표 52 공장, 고2 실사, 이런 정도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수시로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파악하실 때 무작정 암기만 하지 마시고 이따도 이제 살펴볼 거지만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지문들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 신고 대상 건축물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먼저 대수선 딱 체크를 하시고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조건인지를 이제 앞으로 건너가서 살펴보시는데요. 대수선인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연면적 180제곱미터이고 2층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 연이고 3미에 해당되네요. 자, 이런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이 나왔네요. 자, 이 방화벽 수선은요. 요 방화벽 또는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은 이 위에 이 대수선에 해당돼 가지고 이것도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건축물에 대한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 건축물도 자, 이렇게 방화벽 수선하는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인 건축물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이 3번 같은 경우는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대수선 범주 내에 있는 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종류 불문하고 모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건축물, 대형 건축물 포함해서 일반 건축물이에요. 소규모 건축물이 아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단지 이 대수선 중에서 요 수선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수선이 아닌 증설, 해체, 변경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고요. 자, 3번에 1층의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그 다음에 2층의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면은 그런 2층 건물의 신축, 자, 신축이 나왔고요. 이 경우 이제 요거 기업번 묻는 겁니다. 연면적 합계를. 그래서 이 50제곱미터, 30제곱미터니까 1, 2층이 연면적 합계는 80제곱미터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 2층 건축물이라는 조건이 없어도 요 공호에 해당돼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자, 신축이죠? 신축인데 이 연면적 합계인데 이 단층 건축물이라니까요. 이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가 바닥 면적이자 연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되고 신고만 하면 되고요. 자,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자, 이 경우는요. 이 주요 구조 해체가 없는 대수선, 그러니까 수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4번에도 해당되지 않고요. 연이 고3미여야만 요 3번에 해당돼서 이것도 신고만 하면 되는데 자,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까지는 됐는데 이 3층 미만이어야 되죠. 3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건축한 후에는 신고한 경우는 1년 이내에 공사 착수해야 되고요. 신일, 선풍기로 허위, 자, 허가를 받은 경우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공장인 경우는 3년이라고 했고요.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변경의 허가 신고사항 보면요. 건축주가 만약에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그러면요. 변경하기 전에 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다음의 구분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자, 각각이 어떤 상황인지 보면은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 재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변경 후 건축물의 규모가 신고 대상 규모보다 크지 않은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고요. 또 이제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것이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느낌상 건축주를 변경한다, 설계자를 변경한다,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큰 것 같아서 이거는 허가를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경우 이제 신고를 할 것. 그렇게 특히 3번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 그러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그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런 내용도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괄 신고 변경 내용도 있는데요. 아래 요런 사항,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항들이죠.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분의 1 등등등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변경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때, 그러니까 건물을 이미 다 지은 시점입니다.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해서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착공하기 전에 이제 착공 신고를 또 해야 되는데,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그런 건축물에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요,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 허가, 건축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인 경우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사용 승인 받을 때도 똑같이 건축 허가, 건축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나온 이유는요. 밑에 이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나오는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및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 있는 가설 건축물을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 부분 착공 신고는 3일 이내고요. 바로 전에 살펴본 이 건축 신고는 5일 이내 신고 수리해서 그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5일과 3일 요거 같이 묶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는데, 아무리 신고라고 해도 신고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5일이라는 신고 수리 여부 통지 기간이 필요했던 반면에 이 착공 신고는요, 이미 허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착공 신고가 들어왔고 이거를 그냥 신고 서류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서류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허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서류 확인해서 3일 내 빠른 시간 내에 그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 신고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지문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주 갑은요, A도 BC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시사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고 한다. 틀린 것은,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A도 BC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도지사가 허가권자는 될 수 없죠. 도지사 BC에
이 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시장 군수가 이제 건축물을 허가하려면은 그때 이제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는 건 맞지만 허가권자가 아닌 것을 먼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B시장에게 시장이 허가권자이면서 신고권자인 거 맞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를 보면은, 자, 여기 이제 대수선이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뭐 내력벽이든 기둥이든 이런 식으로 요런 수선 조항이 나왔으면은 일반 건축물일 텐데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자, 2번, 3번에 해당되는 이 소규모 건축물인지를 찾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연이 고산미를 떠올려야 되고요. 100제곱미터라는 것은 2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고, 또 고산미였죠. 그러고 3층 미만이었습니다. 2층이니까 그것도 맞네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요. 자, 2번, 건축 신고를 한 갑이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시공자 변경도 신고만 하면 되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B시장은 건축 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큰 건축물일 때예요. 초건축 건축물이거나, 자, 여기 보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16층 이상일 때, 이런 아주 대형 건축물일 때 안전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런 소규모 건축물은 안전영향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 신고를 한 갑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1이었죠. 자, 1년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건축 신고를 한 갑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 사용 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도요, 허신가였죠. 그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그 중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인 경우는 착공 신고도 해야 되고요. 착공 신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신청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용 신청 승인 없이가 아닌 거죠. 자,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 건축법령상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피난 계단의 증설은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이 수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연이 고산미. 자, 여기 3층에서 걸려버렸네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대수선. 여기도 수선에 대한 내용 없죠?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되는 것인지, 연이 고산미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보여야 되는데, 자, 연2 그리고 고3미 맞네요. 그 다음에 이 방화벽 수선 나왔네요. 이거는 일반 건축물, 대형 건축물 포함해서 이제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등의 대수선 경우에 해당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그 앞에 있는 조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큰 건축물도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등의 요런 등의 이 방화벽 수선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 맞습니다. 이 방화벽 또는 바닥, 벽을 수선하는 것.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의 신축 나왔네요. 신축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이면 된다고 그랬죠. 1층 바닥면적이 50이고 2층 바닥면적이 80 맞네요. 그런 건축물은 신고 대상 건축물이 맞고요.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신축, 이것도 맞다고 그랬죠. 이제 아까 이거 살펴본 내용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할 경우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증축하는데요. 자, 몇 미터라고 그랬냐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면은, 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앞에 뭐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 이런 거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1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지죠. 맞습니다. 신1, 허가는 2년, 공장은 3년. 자, 그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가설 건축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